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. 두 번째, 확률 밀도 함수. 자,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어요. 수치를 대입하면 바로 확률이 나오는 식을 얘기하는 거였었죠. 확률 밀도 함수도 그거와 비슷합니다. 확률 밀도 함수도 잘 대입을 하면 확률이 나와요. 근데 확률 질량 함수처럼 단순하진 않고요. 뭐 예를 들어 볼까요? 예를 들어 봅시다.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을게요. A에서 B까지의 선분이 있습니다.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. 내가 A에서 B까지 점들 중에서 하나의 점을 특별히 P라고 뒀어. 하나의 점인 거죠. 근데 A에서 B 사이에 이 선분에는 점이 도대체 몇 개 있나요? 끝없이 많죠. 무한히 많죠. 무한히 많죠. 끝없이 많죠.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에서 P까지에 있는 선분 중에서 선분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한 개의 점을 고른다. P라고 하는 점을 고를 확률.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. 왜? 대상, 후보가 일단은 전체 개수분의 해당 개수일 거 아니야. 그죠?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개수가 될 텐데 미안합니다. 전체 개수라는 게 일단은 너무너무 많아요. 100개, 1000개가 아니란 말이야. 끝없이 많단 말이야. 무수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단 말이야. 그거 분의 1인 거잖아. 그치? 이런 거 어떻게 수치로 표현을 하겠어? 아예 분모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. 그죠? 이런 걸 보통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.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점 자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점을 선택하는 확률 이런 것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고요. 대신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느냐면 범위로 요 사이에 있는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 요 사이에 있는 점을 뽑을 확률 이런 건 가능해요. 요거는 보통 길이분의 길이라든지 또는 뭐 넓이분의 넓이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하기도 합니다. 그런 걸 보통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약간 이 기하학적 확률과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치 하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어떤 범위에 있는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보통 출제가 돼요. 그래서 그 범위를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,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.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.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에서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어져요.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줬을 때 밑에 있는 조건들 세 가지를 만족시켜줬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.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확률들을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. 어떤 걸 만족시켜줘야 되느냐면 첫 번째 조건은 굉장히 단순한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. 뭐 어떤 경우에는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. 무조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.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. 닿는 건 괜찮아.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.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. x축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돼. 닿는 건 괜찮다고 했어. 범위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x축보다는 위쪽 또는 닿는 것까지만 괜찮고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, x는 베타. 이 x는 알파, x는 베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끝을 얘기하는 거예요. 양끝.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전체 넓이는 1이다 라고 써놓으시면 좋겠네요. 전체 넓이. 범위가 주어져 있을 텐데 그 범위 전체의 넓이. x축과 y는 fx 그 그래프와 처음 끝 x는 알파, x는 베타.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조건 1이 돼야 돼요.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. 두 번째, P. 이거 확률 구하는 거죠. X가 A에서부터 B까지.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특정한 값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라고 안 해요. 그런 확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. 무조건 0이라고 볼 수도 있죠. 그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.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. A, B죠. 알파, 베타가 아니고.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.
이렇게 해서도 똑같은 거예요.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라는 것 자체 여기 등호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데요.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차이 없어요.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x가 알파가 되는 확률, x가 베타가 되는 확률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. 이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하죠. 요거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, 이번에는 x는 알파, x는 베타가 아니고 x는 a, x는 b, x축과 그래프와 x는 a, x는 b, 요 a, b죠. 네. 요거는 확률, a에서 b까지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. 그 확률은 a에서 b까지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. 네,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라고요. 요거는 넓이는 확률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가지 조건. 첫 번째, fx는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. 적어도 범위 안에서는. 두 번째,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된다. 세 번째,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A에서 B까지 잘랐을 때의 넓이랑 똑같아진다. 이렇게 세 가지를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?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요. 우리는 거꾸로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곡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미적분에서 적분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곡선으로 나와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선으로 만들어져요. 그래서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바로 확률이 구해집니다. 정리하자면 확률 밀도 함수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x축 위쪽에 있어야 된다.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된다. 물론 x축에 닿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두 번째,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 된다. 이거는 확률을 다 더하면 1 되는 거죠.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. 전체 넓이는 1 된다. 세 번째, 어떤 특정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곧 확률이 된다.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. 보통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몇 개 그려져 있으면서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1번, 2번 정도를 체크하면 돼요. 3번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1번, 2번.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서 전체 넓이가 1이 되네.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렵지 않죠? 그렇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끝.